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목은 소모임 조직과 운영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간부가 세야 노동조합이 세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간부의 중요성을 수많이 강조했는데 문제는 그럼 간부를 어떻게 키울 건가 이런 거예요. 간부를. 신입 예비 간부를 어떻게 양성할 건가.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내가 간부가 되는 것이었고 문제는 우리가 청출어람 그러잖아요. 새로운 간부를 끊임없이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울 건가.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제 모임 중에 하나가 소모임이 작은 모임이죠. 큰 규모의 대규모적인 공장제적인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지부에서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름은 지도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도사업에 대해서 그 해설은 자, 왜 간부 사업인가? 사실은 앞에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고 토론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 사업의 핵 고갱이는 사실은 간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간부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동지죠. 더 많은 사람을 노조에 포용하려고 해도 핵이 단단해야 되잖아요. 핵이. 그렇죠? 그러려면 더 많은 간부를 통지를 어떻게 획득하고 키워갈 것인가 이런 문제죠. 그래서 노동자에게 조직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건 뭐 익히 다 이해하시는 바일 테고 조직화 사업은 목적의식적으로 생겨야 된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목적의식성과 대비되는 표현이 뭘까요? 목적의식적으로 해야 된다. 자연 발생성이에요. 자연 발생성. 그러니까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저절로 간부가 키워지거나 활동을 열심히 하면 조합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명확하게 목적을 세워놓고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부들이 보면 우리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사람보다 뭘 우시하는 거니까 일이에요. 성과. 그러면 사람이 아니고 일. 다른 말로는 성과예요. 다른 말로는 실적이죠. 그리고 아까 사실 인간관계, 동지관계 다 표현했죠. 아무리 성과를 거뒀더라도 사람 관계가 깨지냐 또는 투쟁이 끝났더니 단협을 체결하고 났더니 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게 발상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는 관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관점은 무슨 얘기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거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걸 천동설 그러잖아요. 그건 지구 중심 관점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그건 태양 중심이죠. 이런 것처럼 사람과 일이 있으면 무엇이 우선인가? 사람이 우선이다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왜 이런 관점 얘기를 하게 되는가 하면 발상전환이 필요한 게 자본주의가 사실 뭐예요? 이것과 대비되는 게 뭘까요?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철학적으로 제기된 게 자본주의에서는 인본주의가 끊임없이 강조돼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이에요. 자본주의는 돈이 본위주의인 사회인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는 뭘까요? 사람이 근본인 사회. 황금이 근본인 사회를 자본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 운동 근본이 자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발상을 저는 그래서 일이 아니고 사람이 우선이다. 간부가 세야 노조가 살고 간부가 생겨야 노조가 발전한다는 그래서 하는 얘기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적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다른 일 하가 후순위로 미루는 게 아니라 저게 그래서 다시 이런 말이 나오죠. 자본가는 돈이에요. 노동조합은 돈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옛말에 관뚜껑에 못이 박힐 때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나타난다 이러거든요. 조문 올 때 문상객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나온다는 거죠.
어떤 뜻일까요? 높은 자리에 있어요. 돈이 많아요. 살아서는 거기 다 이권을 바라고 줄을 서죠. 죽고 나면 그 사람한테 이권을 얻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진실로 인간관계가 그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삶은 관뚜껑에 못 박힌 이후에, 그래서 철학적으로 말하면 사실 그게 어떤 뜻이기도 하는가 하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뭘까요? 어떻게 살 것인가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그건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이게 가치관이잖아요. 뭐 사람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한데 둘 중에 택하라면, 가령 양자택일의 경우에 무엇을 중시할 것이냐,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그게 필요하다는 건 얘기를 했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뭐 방법은, 첫째, 대상을 어떻게 정할 거냐, 아까 얘기했어요. 까다롭게 하지 마도 돼. 첫째는 이게 집행력이 좋아진다는 실천을 말하죠. 말이 앞서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자는 실천을 중시하니까 실행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대중성도 고려해야 된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정말 열심히 하고 헌신적인데 사람들의 평가가 안 좋은 경우가 종종 있죠. 정말 잘해서 열심히 해. 혼자 할 때는 정말 잘하는데 여럿이 하려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죠. 노동조합은 함께 가는 거라서 그걸 고려해야 된다. 왜? 열심히 하는데 대중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고려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세가 품성이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대비될까요? 능력 본위를 경계하라, 이런 뜻이에요. 능력을 중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필요한 갈등을 하게 돼요. 능력주의가 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자세, 노동자다운 자세, 노동자다운 품성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흔히 이제 보면 지도사업,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부담스러워해요. 내 앞가림도 안 되는데 내가 누구를 한다는 거냐. 근데 그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우리가 부모 자격을 다 갖춰가지고 부모가 된 게 아니고요. 부모가 되면서 사실은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해요? 부모가 바뀌죠. 그걸 다른 말로 쌍방향이라고 해요. 흔히 우리는 이 지도사업을 개인주의로 접근하게 되면 이게 마치 일방적인 줄 알아요. 근데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 되고 나서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그 교사들 교육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를 가르친 게 아니라, 아니 생각해보세요. 신임교사 6학년을 맡았으면 애가 6년을 학교를 다닌 거예요. 교사는 신임이에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배움의 자세가 필요하죠. 내가 준비돼가지고 전달해준다 이런 게 아니고 일방이 아니에요. 아이들과 교감하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도사로 부담을 느끼는 게, 이게 다른 말은 뭘까요? 배움의 과정이다. 배움은 뭘까? 공부죠. 공부는 일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의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강의를 해보는 거라고 하거든요. 공부를 할 때 가장 효과적인 건 뭘까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것. 두 번째, 들으면서 쓰는 것.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요? 남 앞에서 강의를 해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실 공부는 강사가 제일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알아야 되거든요.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도 사업은 어떤 거라고요? 부담이 아니고 저걸 하면서, 그렇죠, 부모가 돼봐야 자녀의 심정을 알고, 자녀가 내가 저걸 안 해봤을 때는 간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만만 하면, 내가 막상 해보니까 저런 고충이 있구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겠구나, 지부장님 이런 고민을 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한테는 성장의 기회인 거다. 그래서 소모임 지도는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듯이 한다. 어떤 표현을 써요? 보통 엄부,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자유로워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니 지금 민주화 시대에는 권위적인 사람 누구나 다 싫어해요. 그렇죠? 그럼 권위적인 한 사람이 뭘까? 받드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뭘까요? 사실은 예전에 독재 시대에는 박정희도 카리스마가 대단했지만 삼김씨도 어땠을까요? 카리스마가 대단했죠.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연설을 하면 아주 하루 종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연설하는 거면 거의 뻑하죠. 유튜브에 가보면. 그런데 지금은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기보다 누굴 좋아해? 경청을 좋아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간부 혹은 리더십 할 때 지도자를 따질 때 사실은 이런 것도 써요. 엄마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리더십 중에 아버지 같은 사람이면 지금은 어머니 같은 사람을 원한다. 왜? 유튜브 시대가 됐어요. 디지털 시대가 됐어요. 정보 조건 다 갖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검색하면 다 떠요. 지식의 암기 양을 갖고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는가, 어떻게 코디네이트 하는가, 이게 핵심이지. 특출한 게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시대는 다 지났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방통행을 지향해야 되고, 지도의 본질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도와주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협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도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조직이란 어떤 것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푼 거 같다 그러면, 그죠? 아버지 푼 거 같다 그러면 내가 멘탈이 약해서. 근데 어머니 푼 거 같다 그러면 가서 뭐 어머니한테 가고 짜증도 냈다가 나중에 미안하다고 했다가, 그죠? 또 지나고 보니까 진짜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 같으면 감정이 약간 좀 다를 수 있죠? 그렇잖아요. 조직이 아버지 같다 그러면 저는 멘탈이 약해서 좀 그렇고, 어머니 같다 그러면 그건 제가 해볼 수 있죠. 왜? 누구나.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이런 뜻이게 돼요. 원래 이렇게 돼 있다가 아니라, 지도를 하면서 나도 어머니처럼 되고, 그렇잖아요. 하면서 나도 이렇게 어머니처럼 된다예요. 왜? 사실은 내가 지도를 할 때 다 이걸 원해요. 근데 막상 이게 안 되니까,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겠다 했는데,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권위적으로 하면 안 따르잖아요. 안 도와주면 일이 잘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간부를 하려면 출근할 때, 노동자 사무실 출근할 때, 현장에 출근할 때 간 쓸개는 빼놓고 한다. 그런 얘기를 속설로 하거든요. 왜? 어머니 역할을 하는데 어머니가 자식하고 말싸움하고 막 감정 대립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간 쓸개는 다 빼놓고, 그래야 다 알겠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원래 돼 있고 저렇게 한다가 아니라 하면서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인 방법적인 얘기는 여가 있는데, 일단 구성원이 너무 많으면 안 좋다. 가장 안정적인 게 삼각형, 사각형인데 6명, 7명 다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발언을 적극적으로 하고 골고루 해야 되는데, 한 사람당 30분씩 얘기하게 되면 회의가 3시간, 4시간 가버려요. 그럼 3시간, 4시간 되면 지쳐가지고 앞에 얘기한 거 뒤에 딱 까먹고 그러죠. 그래서 적정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예배에 규칙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무슨 친목회나 뭘 해도 다 첫째가 총무가 있고 두 번째는 회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규칙이 있어야 한다. 안 그러면 한 사람이 안 지킨 게 나중에는 다 이제 집단을 해치게 된다는 뜻이고, 중요한 건 학습이 기본인데 실속 있게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제일 사실은 여기서 경계할 게 뭐냐면 과욕이에요. 왜? 이제 지도사업을 제대로 좀 작심을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옛날에 못했으니까 분량을 이만큼 해가지고 책을 한 권씩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감상평만 끝나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나중에 보면 봤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그 교육하면 가끔 그런 평가를 해요. 교육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그건 잘 기억이 안 나고, 다 좋았어요. 그 얘기는 사실은 안 좋았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게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그냥 느낌이 좋았다, 총체적으로 좋았다가 돼요. 근데 우리가 무슨 호불호에 대한 판단이나 좋다 나쁘다를 하자는 게 아니라 뭘 배웠는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모임을 할 때마다 이건 배운 것 같다, 이건 미진하다, 이게 구체적이어야 되지. 이렇게 되면 추상적이 돼. 추상적이 되면 그냥 느낌만 남고 확인만 없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실천과 결부에는 뭘까요? 이제 공리공담이 되면 안 된다. 그런 건 누구나 다 알죠. 왜? 우리가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사실은 대상을 발굴할 때 집행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이게 실천과 대입된 거고요. 말이죠. 말이 앞서는 게
큰 폐단이죠. 그래. 이게 다시 말씀하는데 알겠죠? 이것은 솔선수범.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이걸 하면서 사실은 커가는 거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똑똑하고 문제 제기만 한 사람한테는 의원이 아니고 집행부를 시켜라. 대의원이 아니고 집행부를 시켜라. 자기가 해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러면 모임을 맡겨봐라. 막상 해보니까,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는 자식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왜? 아무리 자식한테 꾸중을 하고 비판을 했는데 아이가 나중에 끝날 때 한마디 하면 끝이다. 왜? 누가 놔달라고 했어? 그럼 한마디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럼 부모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변명은 뭘까요? 너도 똑같은 놈 나오고 한번 당해봐라. 이건데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혁신이 필요할수록 그런 사람에게 모임을 맡겨보시라는 거예요. 다 준비된 사람이 퍼주는 게 지도 사업이 아니고 실제로 그러면서 본인 자신이 바뀌어가는 거다. 우리가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준비됐기 때문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아이와 함께 어른이 되는 거다. 학생과 더불어 교사가 되어가는 것이지, 교사가 완벽하게 준비가 돼가지고 AI 수준의 준비가 돼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원리적으로 봐도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작년의 아이들과 올해 아이가 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개성적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기계는 다른 게 태어나면, 다른 게 나타나면 그게 비품이거든요. 불량이에요. 인간은 다른 놈이 태어난 게 저게 인류가 미래가 있대. 무슨 뜻일까요? 저 집은 3대째 할아버지랑 똑같으면 저 집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집은 도대체 우리 애들은 저거 누구를 닮았냐. 그래야 이 집에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다름이 변화의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혁신의 과제를 제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평가의 기준. 평가의 기준은 뭐냐면 노동조합 간부 3년차, 2년차 차퇴했는데, 노동조합 간부가 평가의 기준을 하는데 자기 평가예요. 셀프 테스트를 했는데, 자기 평가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걸 갖고 있어요. 시험은 뭘까요? 내가 어떻게 변하는 것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남과 비교하는 것이 평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일기 쓰는 거를 강박을 갖고 있을까요? 선생님이 검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솔한 고해성사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옆집에 감을 따먹었다. 선생님, 야, 너 나와봐. 이럴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작년엔 저렇게 말썽을 피우더니 올해 이만큼 나아졌구나. 이게 사실은 기준이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평가해야지. 왜? 저분은 위원장님은 20년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신입인 거예요. 어떡할까요? 발전 단계가 차이가 있죠. 그럼 평가 기준이 뭐일까요? 위원장님의 잣대를 우리 지부의 부장님한테 갖다 댈 수가 없잖아요. 또 같은 부장이라도 3년 차가 있고 2년 차가 있고, 또 사람은 40년, 30년 삶이 다른데 뭘까요? 처음 임용됐을 때에 비해서 지금 얼마큼 달라졌는가? 이게 평가의 기준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학교 다닐 때 월말고사를 치면 복도에 저 뒤에 아예 성적표가 나와 있어요. 정기 1등부터 꼴찌까지. 그러니 시험을 두려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들어올 때 꼴찌인데 걔가 올라갈 수도 있고 원래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해요. 평가는. 그래서 평가나 시험은 남을 평가하자는 게 아니라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자신을 보는 것인데, 평가의 기준이 뭐가 될까요? 사실은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본가는 돈이죠. 우리는 뭘로 평가가 될까요? 조합원들은, 동지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정말 참 존경하는 분이다. 뭘로 평가할까요? 그거죠. 그렇구나. 우리한테 정말
임금을 많이 따다 준 사람이다. 그 해결사예요. 그게 아니고 아까 그랬습니다. 노동적으로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우산에 비유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동지에, 동료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런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 엄마성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성들이 보면 남성들은 굉장히 그 선입견이나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 도대체 여성들은, 이것도 이제 약간 편견일 수 있는, 예를 든 겁니다. 아니 전화를 30분이나 하더니 나중에 또 뭔 통화를 30분하고 또 한다는 거냐. 그러죠? 또 식당이면 뭔 그렇게 수다가 말이 많냐 도대체 형제들끼리.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가끔 써요. 동행. 동행이 뭘까요? 함께 간다. 함께 간다. 그렇게 따지면, 아니 함께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 목표가 뭘까요? 그런데 함께 가면요, 여기서 다 목표도 정해져요. 촛불항쟁을 기억해 보세요. 뭐 했을까요? 누가 목표를 정해갖고 오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번 주는 모여가지고 저 사람 떠들고 이 사람 떠들고 그 사람 떠들고 매 5달 6달 떠들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래 탄핵해야 되겠네. 그럼 탄핵 이후는 어떻게 할까? 그때는 또 그때가 세보지. 우리가요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뭘까요? 강박이에요. 강박증은 모든 게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탄핵 이후 어떻게 하자는 거냐? 야 일단 탄핵을 시켜놓고 보는 거지. 탄핵도 우리 헌정사에 처음 하는 건데. 이런 거죠. 단협도 아니 단협 끝나면 뭐 합니까? 그건 일단 끝내놓고 그럼 이번 단합 뒤에는 또 있겠지. 근데 그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모여서 막 수다를 떨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혜도 모아지고 결정적인 게 뭘까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뭘까요? 동지의 동료의 가장 바탕이 된 게 뭔지 아세요? 동병상련이에요. 아, 위원장님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구나. 알고 보니까 아, 위원장님도 자식 걱정이 있으시네. 아, 우리 부위원장님도 부모님 걱정이 있으구나. 그래야지 뭐가 생겨요? 아, 하늘 같은 분이 아니라 아, 우리가 다 그런 거구나.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뭐 어디도 성토하고 어디도 탓하고 자책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 그러다 어떻게 생각해요? 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수다가 사실은 뭐예요? 첫째, 그걸 풀지 않고 있으면 마음에 독이 돼요. 두 번째는 막 그걸 떠들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대표적인 게 이런 일례를 제가 듭니다.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친구가 먼저 결혼했어요. 사랑이 뜨거우니까 갈등도 생기고 막 성토를 하는 거예요. 막 부인.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야 그게 아니다. 네 처가 괜찮아. 네 했더니 네가 뭘 하냐고 성질을 내더라고. 그 나중에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와갖고 야 이거 봐. 내가 진짜 이번엔 진짜 이혼을 하거든. 그래 네 처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그랬더니 뭐? 너 방금 뭐라 그랬어? 네가 뭐 뭘 한다고 그랬더니 바로 해결이 되더라고. 왜? 가갖고 돌아가 지차고 얘기하는 야 내가 의협이를 만났는데 세상에 이혼하라고 했더니 그 부인도 분개를 해가지고 아니 의협 씨가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둘이 서로 공동의 타깃을 대상으로 해갖고 어떻게 돼? 서로 동병상련이 돼갖고 그래 시키 나쁜 놈이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함께 가면 길이 나와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써요.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비가 오면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비 맞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거다. 그냥 우산이 한 개 있어요. 진정한 동료애가 뭘까? 그건 우산을 씌워주는 것은 시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고맙긴 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진정한 건 어떻게 보면 사실은 함께 비를 맞는 거다. 그래서 함께 맞는 비. 이거야말로 진정한 동행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도사과 관련해서는 이게 간부를 키워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과 같다.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는 것과 같다. 일방적인 내가 다 준비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면서 함께 커가는 거다. 그래서 함께 도와주고 함께 가는 거다. 그런 정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모임령과 관련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정신을 반영해서 아까 이제 혁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혁신 이런 말 앞에서는 누구도 뭐 그렇죠. 이제 부정하는 사람은 없는데, 간부의 혁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선입견, 편견을 버리고, 자 보시겠습니다. 성찰. 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린 소의 눈목이죠. 그러니까 소년의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지도하는 간부의 혁신이 우선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성찰이란 게 뭘까? 성찰은 뭘까요?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때묻지 않은 눈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는 건데, 내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것이고, 남에 대한 분석 평가가 아니라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다. 반성, 살핌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 걸까요? 이때 필요한 우리의 마음가짐. 그래서 보통 이제 사자수고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춘풍추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춘풍추상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나를 지키고 견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냉철하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대인 추상, 지기 춘풍이죠. 나한테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한테 엄하죠. 그걸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마음은 그 줄여서 춘풍 추상, 봄바람처럼 가을서리처럼 해야 된다 하고, 간부가 가져야 될 자세 중에 하나는 중요한 게 의리라고 있어요. 의리는 뭘까요? 다른 말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간부가 된 것은 어젯날에 수많은 선배 간부들의 지지, 조합원들의 성원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면 사람에게 의리가 없죠. 의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배은 망덕하다고 해요. 은혜를 망각한 거다. 간부가 가장 경계해야 될 자세고, 그래서 간부가 일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누군가의 자모가 뭐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자양강장시한테 그 얘기거든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 그것이 우리 간부로서. 그럼 근데 이런 자세를 갖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삶이 고달프고 고행이다가 아니라 저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될까요? 나의 인격이 함양되고 인품이 닦인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에는 저렇게 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향이다.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진짜 훌륭한 간부가 되기 위해서도 이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간부를 키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간부로 거듭나고 발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부담이나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장해가는 원리다. 이상으로 어떻게 이제 소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간부를 발굴하고 그 과정을 함께 하면서 나도 함께 간부로 성장해 가는가 하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